2절에서는요,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클래스는 자, 선언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 멤버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자, 로컬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멤버 클래스는요, 클래스 선언부에 이와 같이 선언된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에 선언될 수 있는 이 멤버 클래스는요, 스태틱이 없는 것과 스태틱이 있는 것 해서 스태틱이 없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하고요. 스태틱이 있는 것은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정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클래스 선언 블록에 이렇게 선언된 이런 클래스를 멤버 클래스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의 실행 블록 안에서 자, 이렇게 선언된 것을 자, 로컬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갔어요. 자, 멤버 클래스는 자, 스태틱이 붙지 않은 자, 이런 클래스를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부르냐면요. 자, 바깥 A라고 하는 이 객체가 반드시 생성이 되어야 자, 이 멤버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 이 클래스 B를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자, 이런 용어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멤버 클래스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선언이 되면 반드시 A가 객체가 생성이 되어야 자, 이 클래스 B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B를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스태틱이 붙게 되면 자, 이 멤버 클래스는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적 필드 또는 정적 메소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데 자,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는요. 자, 클래스만 가지고도 접근 가능한 자, 멤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A를 여러분이 객체 생성하지 않아도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클래스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자, A라는 객체를 반드시 생성하지 않아도 자, A라는 클래스만 가지고도 클래스 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클래스를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스태틱 같은 것을 이제 붙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 그대로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실행할 때 그때 자, 클래스 B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자, 이런 분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중첩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파일의 형태는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 클래스일 경우에, 즉, 요 위에서 보면은, 자, A 밑에 B가 이런 식으로, 자, 선언이 됐다면, 멤버 클래스로 B가 선언이 됐다면, 바이트 코드 파일은, 자, A라고 하는, 자, 요 클래스 이름에, 자, 달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붙고, 뒤에 점 클래스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로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금 파일명이 틀려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래스 명이 붙는 것은 똑같은데
자, 요 뒤에 달러가 붙고, 자, 순번이 붙습니다. 순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된 자, 로컬 클래스가 하나일 경우에는 1 이렇게 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로컬 클래스가 다른 메소드에 또 선언이 되게 되면 뭐 또 2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첩 클래스 중에서 자, 로컬 클래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순번이 붙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이름이 자,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멤버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로컬 클래스의 차이점은 이 순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순번이 없으면 자, 멤버 클래스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순번이 있으면 바로 로컬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파일이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A가 선언이 되고 이 선언 블록에 이와 같이 클래스 B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스태틱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A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반드시 B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클래스 선언부에는요, 자, 우리가 클래스의 구성 요소, 생성자,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 뭐 이런 것을 얼마든지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 선언할 수 없는 멤버는요, 바로 이와 같이 스태틱이 붙어 있는 정적 필드 그리고 정적 메소드는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자, 바깥쪽 A라고 하는 객체가 반드시 생성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A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자, B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 이렇게 new B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A 참조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new 연산사로 B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B라는 클래스에 접근을 할 때는 자, 이와 같이 a.b 이렇게 형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A에 중첩된 B 클래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자, 여러분이 B 객체에 대한 참조를 이제 B가 이제 갖게 되고, 자, 이 B에 자, 인스턴스 필드죠. 그래서 이 필드 1에 접근을 하려면 바로 요 참조 변수 B를 가지고 이와 같이 자, 접근합니다. 그래서 3을 필드 1에 저장하겠다. 즉, 이 자리에 3을 저장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B에 자, 메소드 1을 호출하겠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메소드인 메소드 1을 이제 호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 요게 좀 생소하게 자,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B는 반드시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를 통해서 이제 B가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거를 잘 보아 두시죠.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코드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자, 우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챕트 09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패키지를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섹션 02 자, 이그잼 01 자, nested
클래스 자, 오브젝이라고 이렇게 패키지명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클래스를 하나 자, 선언을 할 건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선언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자, 제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A 자,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여기는 A 객체가 생성됨 이렇게 자, 출력을 하도록 자,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인 B를 선언해 보죠. 자, 클래스 B 자, 이렇게 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B에 자, 필드를 자, 하나 선언해 보죠. int 자, 필드 1 이렇게 자, 선언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요. 자, 스태틱 필드를 선언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자,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태틱 필드는 선언할 수가 없어요. 자, 비생성자를 자, 추가를 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자, 비객체가 생성됨이라고 이렇게 자,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B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oid 자, 메소드 1 이렇게 자, 선언을 해 보았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스태틱 메소드는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 static void 메소드 2 자, 이렇게는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인 B를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어떻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클래스 A 내부에서 자, 클래스 B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생성자에서 여러분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자, 일반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자,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고 이와 같이 B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필드에도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메소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이 클래스 외부에서 여러분이 B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요. 반드시 A라는 객체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메인에 자, 메인 자, 메소드에서 자, A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먼저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a.b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B 클래스에 대한 변수 B를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을 하려면 new 자, a.b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자, 클래스 B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A를 바로 이렇게 닷해서 자, B에 접근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객체를 참조하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B라고 하는 클래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참조 변수 new 자,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에 접근할 때는 바깥 클래스 .p지만 여러분이 그 B에 그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성자에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참조 변수 A 객체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생성자를 이제 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B 객체는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필드와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자, 필드 1에다가 제가 3을 대입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3을 대입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B에 자, 메소드 1을 자, 호출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요, 반드시 A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야만이 자, 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적 멤버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A가 이렇게 선언된 블록에서 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이와 같이 클래스 C를 자, 선언하게 되면 바로 이 클래스 C는 바로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클래스 C도 여러분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내부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성자 자, 그리고 자, 필드 그리고 메소드를 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 클래스, 즉 정적 멤버 클래스의 구성 멤버는요, 생성자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 그 다음에 정적 필드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 자, 정적 메소드 모두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바깥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자, 막바로 C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A 클래스에 자, 선언된 자, 중적 클래스 C를 자, 내가 사용해서 자, 변수 C를 선언하고요. 자, new 연산자로 자, 다시 A라는 클래스의 중첩으로 선언된 C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자, A 클래스로 막바로 C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는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필드 1과 자, 필드 2, 메소드 1, 메소드 2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스턴스 필드인 필드 1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인 메소드 1은 반드시 C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야만이 자, 이 두 개의 멤버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C 객체를 만들고 나서는 필드 1과 메소드 1을 이렇게 자,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C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자, 필드 자,
그리고 정적 메소드는요. 자, 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요. 막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 자, a.c.field2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메소드는 마찬가지로 a.c.method2 자, 여기 나와 있죠. a.c.field2 이렇게 하고 뭐 3을 대입을 한다든지 a.c.method2 이렇게 해서 메소드 2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면 자, C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 객체는 바깥 A 객체가 없어도 이렇게 막바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적 멤버 클래스를 자,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에서 자, 막바로 정적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static 클래스 C 자, 이렇게 선언하면 자, 정적 멤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필드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죠. 자, int 자, 필드 1 자, 이렇게 되면은 인스턴스 필드를 선언을 하는 거죠. 자, static int 자, 필드 자, 2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는요. 자, 스태틱 필드를 선언할 수 없지만 자, 이와 같이 스태틱 정적 멤버 자, 스태틱 멤버 클래스에서는요. 이와 같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필드를 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생성자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C 객체가 생성됨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틀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인스턴스 메소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 메소드 1 자, 이렇게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자, 정적 메소드도 선언이 가능해요. 자, 메소드 2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적 멤버 클래스 C를 자, 선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C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점 자바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요거는 자, 우리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정적 멤버 클래스인 C는 어떻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면 자, 클래스 변수를 먼저 이렇게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나 정적 멤버 클래스나 다 똑같죠. 자, 근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반드시 바깥 객체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자, 정적 멤버 클래스는요. 바깥 A라고 하는 객체가 없어도 막바로 이렇게 자, 접근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정적 멤버 클래스 C에 자, 정적 필드
그리고 정적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에 자, 접근을 하려면 직접 여러분이 자, 이렇게 클래스로 접근을 해서 자, C 점 자꾸 이렇게 붙네요. 그죠? 여기다가 C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자, 할까요? 자, 그리고 필드 2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자, 3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래스에서 필드 2가 정적 필드이기 때문에 C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막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정적 자, 메소드, 즉 스태틱 메소드도 자,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 2가 여러분이 C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C 객체가 없이도 메소드 2를 자, 이렇게 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로컬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컬 클래스는요, 그 생성자 또는 메소드 선언 블록에서 여러분이 선언된 클래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 자, 이 블록에 자, 메소드 블록이죠. 자, 이와 같이 D가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 D를 자, 로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D 선언 블록에는요. 자, 생성자, 필드, 자, 메소드를 자, 역시 선언 가능한데요. 자,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는 자,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로컬 클래스도 내부에 정적 멤버는 추가할 수 없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 로컬 클래스는 주로 어디서 이용이 되냐면요. 바로 이 메소드 안에서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잠깐 생성해서 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D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코드도 역시 이 메소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D니까요. 별다른 여러분 그 앞에 뭐 바깥 클래스 이름이 붙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막바로 D로 이렇게 막바로 접근을 해서 자, 객체 생성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뭐 다른 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역시 자, 로컬 클래스고요. 자, 이와 같이 상속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자, 스레드의 자식 클래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자, 여기 있는 내부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자, 자동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왜 소개를 자, 해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책 그 후반부에 가보면 자, 스레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에서 여러분이 메소드를 실행하면서 그 메인 스레드와 다른 작업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코드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때 이와 같은 유형의 코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내부에서 이렇게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여러분 스레드에서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코드는 자, 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그 스레드에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로컬 클래스는 자, 메소드 안에서 쓰는 자, 이와 같은 클래스를 이야기한다 라고만 지금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클래스를 선언하고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자, 계속 이어서 로컬 클래스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클래스는 생성자 또는 메소드 선언 블록에서 선언된 클래스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A에 자,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여러분이 자, 로컬 클래스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D 이렇게 선언 해줍니다. 자, 역시 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선언 블록에는 자, 생성자, 필드, 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필드부터 먼저 정의를 하면은 자, 필드 1 자, 이렇게 자,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static int 필드 2 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로컬 클래스에서는요. 자, static 멤버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자, 생성자 자, 추가해 볼게요. 자, 생성자의 내용은 자, 이와 같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죠. 자, 메소드는 void 메소드. 자, 메소드 1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이 가능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정적 메소드는 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클래스에는 자, 정적 메소드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적 멤버는 자, 선언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로컬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는요. 자, 이 로컬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도 결국 이 메소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벗어나서는 자, 로컬 클래스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로컬 클래스가 선언과 동시에 결국 밑에서 이용하는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D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D라는 참조 변수가 결국 D 객체를 자, 참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D.필드 1에다가 3을 대입을 하고요. 자, D에 자, 메소드 호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컬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를 벗어나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의 메인 실행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D를 사용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 A라는 객체에 자, 메소드를 호출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결국 얘가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어서 결국 클래스가 자, 선언되고 자, 이용이 되는 자, 그런 형태로 자,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D라고 하는 객체를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main.java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 A 객체가 생성되니까 자, 여기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B 객체가 생성되니까 얘가 출력되었죠. 자, C 객체가 생성되니까 자, 얘가 출력되었는데 자, 여기서 D라는 객체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A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자, 이 메소드에서 로컬 클래스 D가 선언되고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자, 결국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